입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대학들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들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방대 지원 정책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립대 총장협의회 장윤금 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3월 이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선 한 학기를 보낸 소회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번 봄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닫혔던 캠퍼스가 전면 개방이 되면서 대학들이 모처럼 생동감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또 15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사총협 회장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사립대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중 회원대학 총장님들하고 사립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또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우리 사립대학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네, 많은 대학들이 위기와 어떤 기회,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안과 관련된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 지정 대학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결과를 놓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 사총협 회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글로컬 사업에는 총 108개교, 94개 혁신 기획서가 제출이 됐고, 이 중 공동 신청은 4개교, 단독 신청은 11개교가 예비 지정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해 고등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에서 국립대는 선정률이 44%, 또 사립대는 선정률이 10.9%에 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국립대에 비해서 행정적이거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대 입장에서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마저 사립대가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칫 글로컬 대학 사업에 미선정된 대학이 보실대학인 것처럼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낙인 효과 때문에 대학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글로컬 미선정 대학들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게 이 지역 사립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장에 취임한 직후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대학의 현안을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산, 또 광주, 대전, 대구 등 그런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권역별 총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선제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사총협에서는 대학 규제 개선, 그리고 또 재정 확충, 지역대학 육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주 부산에서 개최된 사총협 임시총회에서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 따른 수도권 또 비수도권 대학 격차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역 대학의 위기를 모두의 위기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대학과의 소통,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또 하나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대학의 자율성 확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대학들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대학 규제 철폐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이고 학생 중심의 대학 학사 제도의 변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대학이 좀 더 긴 안목과 준비를 갖고 지속 가능한 그런 대학의 중장기 발전에 맞는 창의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춘 대학의 지원 방안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 동결 정책인데요. 개선해달라는 대학들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의 등록금 정책으로 지난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도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등록금이 인하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각종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돼서 대학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간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고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그런 정책 목표에 거의 달성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겪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거나 고등교육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숙명여대 총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자연계 강세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가 또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여대 총장으로서 또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네,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명여대는 1906년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우리나라의 최초이면서 유일한 민족 여성 사학입니다. 올해로 창학 117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세계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이라는 2030 비전을 선포했고 디지털을 이해하는 휴머니티, 또 휴머니티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는 융복합적 사고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신소재 등 첨단 학과를 신설했고 모든 재학생이 입학하면 전공과 관계없이 AI, 빅데이터,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디지털 교육과정 고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기초교양교육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또 아울러 산학연, 협력 연구와 창업 교육을 강화해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여성 인재 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숙명여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그리고 공동체와 인류에 대해 고민하는 원대한 꿈을 펼칠 여성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립대 없이는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도 어려울 겁니다. 중책을 맡으신 만큼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